요즘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인생 후반에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아마도 요즘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외출하려고 옷을 입다가 문득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는 순간, 누군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다음에 보자는 말이 먼저 나오는 순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오늘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런 변화를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게을러진 거라고 자책합니다. 예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뭐든 척척 해냈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일까 싶어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다시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욕을 되찾으라고 독려하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인생 후반의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귀찮음의 정체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귀찮음을 나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귀찮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과 비슷하게 취급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은 삶의 미덕처럼 강조됐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당연했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미덕이었고,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잘 사는 것의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부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사회에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귀찮다는 감정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귀찮아도 해야 했고, 피곤해도 일어나야 했고, 하기 싫어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커서 더 이상 매일 챙기지 않아도 되고, 직장에서 물러나면 출근할 일도 없어지고, 책임져야 할 역할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면 당연히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현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예전만 못한 건 사실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회복도 느려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 귀찮음은 단순히 몸이 안 따라줘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마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생 전반부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 돈을 버는 것, 집을 마련하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그 목표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귀찮아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했고, 피곤해도 멈출 수 없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 그 목표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성되거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됐고, 집은 이미 마련했고, 돈은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해진 이 상태가
마땅히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고통이 줄어들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는데 왜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인간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힘들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 밥을 차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록 피곤했지만 분명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리듬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귀찮아도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하루가 텅 비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두를 이유가 없고 저녁이 되어도 특별히 마무리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먹기가 어렵고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삶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 전반부의 삶은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고, 무언가를 이뤄야 했고, 어딘가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는 더 이상 그런 외부의 목표가 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외부의 목표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의미를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점점 더 귀찮아집니다. 외출하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이 귀찮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일까요?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인생 후반의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 귀찮음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반부의 삶이 속도와 성취의 삶이었다면 후반부의 삶은 속도를 늦추고 의미를 다시 찾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평생 빠르게 달리는 법만 배웠지 천천히 걷는 법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라고 하면 그게 무기력이나 나태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과 무기력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건 의도적으로 덜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무기력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를 과하게 채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에는 하루에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오후에 책을 읽거나, 저녁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그 이상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걸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야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그런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느냐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을 무사히 보낸다는 게 뭔 말인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져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그냥 오늘을 무사히 보내는 겁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롭지 않고, 하루가 그럭저럭 지나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태도를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인생 후반에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에서 조금 벗어나도 됩니다. 하지만 책임에서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평생 책임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임을 내려놓으면 마치 존재 이유를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계속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안일도 꼭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인생 후반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귀찮음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귀찮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만나자고 할 때 귀찮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사회생활을 해야 했고, 무례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솔직한 겁니다. 인생 후반에는 솔직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리듬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작은 리듬. 이 리듬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목표가 없어도 작은 리듬만 있으면 하루는 그럭저럭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리듬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삶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었다면 이제의 의미는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내일도 비슷하게 흘러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삶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삶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인생 후반에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 건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차라리 아무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거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받아들임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더 이상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한정된 것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더 이상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평생 해야 한다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걸 찾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거창한 것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뭐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누구 만나고 싶은지 이런 작은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럼 오늘은 혼자 있으면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면 그럼 간단하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점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최선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의 최선은 무리하지 않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스스로를 돌보기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돌보며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본다는 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고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는 것. 이게 나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외로워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고립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임이고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스스로 혼자 있기로 선택하고 그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인생 후반에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진짜 평화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인생 후반에 찾아야 할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찮음을 나태함으로 해석하던 시간, 무기력을 자책하던 시간,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귀찮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신호였다는 걸,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호였다는 걸,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려고 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속도를 늦추면 새로운 리듬이 생깁니다.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리듬, 거창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리듬, 그 리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 후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현명한 삶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걸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삶. 이게 인생 후반에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삶이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삶이라는 걸.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더 이상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오늘의 나를 받아들이는 삶. 이게 인생 후반에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도달하면 귀찮음도 다르게 보입니다. 귀찮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지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는 지혜, 무엇에 에너지를 쓰고 무엇을 그냥 흘려보낼지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를 귀찮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귀찮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생 후반의 삶이 시작됩니다. 느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 거창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 많이 하지 않지만 후회 없는 삶.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나 큰 결심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오늘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인생 후반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쉴 수 있습니다. 평생 쉬지 못하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인생 후반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는 순간 귀찮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귀찮음은 그냥 신호입니다. 이제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 이제 덜 하라는 신호. 이제 쉬라는 신호.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이게 인생 후반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인생 후반은 망가진 시간이 아니라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걸. 더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지만 천천히 걸을 수는 있다는 걸. 더 이상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만 할 수는 있다는 걸.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지만 지금 방식대로 살 수는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귀찮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변화의 신호입니다.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에 맞춰 살아가세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더 이상 많이 할 수 없다면 적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빠르게 갈 수 없다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 후반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삶.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귀찮음을 받아들이고 무기력을 이해하고 느린 리듬을 따르는 평화. 그 평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 후반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게으르다고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인생 후반은 더하기의 시간이 아니라 덜하기의 시간입니다. 더 빨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가는 시간입니다. 더 많이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과거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귀찮음은 우리가 그 변화를 거부할 때 생기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귀찮음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귀찮음을 자책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새로운 리듬을 찾게 됩니다. 느리지만 나에게 맞는 리듬, 거창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리듬, 그 리듬 속에서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모든 게 귀찮았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